김영란의 생생 미국 이야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신 전유경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3일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총선거가 있고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총선거를 한 번 거치고 나면 대통령 선거와 겹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프레지덴셜 일렉션이라고 하고 그 중간에 있는 총선거는 중간 선거라고 하여 미드텀 일렉션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해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11월에 첫 번 월요일 그 다음에 오는 화요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2일이므로 그 다음에 오는 화요일 3일에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국민투표도 하고 선거인단 선거도 하며 선거인단 선거의 결과로 결판이 나니 간접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3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비선거를 치르기 위한 단계인데 입후보 지망자는 연방정부의 선거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이면 연방정부의 일이지만 선거의 주관은 각 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등록을 하면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데요. 매칭 펀드란 선거 자금을 당사자가 모금하는 만큼 연방정부에서 맞추어서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기금을 프라이머리 펀드라고 하는데 예비 선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뜻입니다. 입후보자는 최소 10만 불을 모금하고 나야 매칭 펀드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또 이 금액은 5,000불씩 20개 주에서 모금한 것이어야 하며 그 5,000불은 한 사람이 250불을 초과하지 않게 헌금한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한 주에서 못해도 20명은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며 전체적으로는 400명 이상이 참여해 만든 헌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한 지지자가 있다는 증거로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연방정부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는 각 주의 선거 주관처에 입후보 등록을 합니다. 모든 선거의 주관은 주에서 하기 때문에 주의 선거용지에 이름을 올리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각 주에서 일일이 지명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지명을 ballot access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조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입후보자의 면모가 밝혀지고 그 수가 결정되면 이 입후보자들의 예비 선거가 있습니다. 각 주에서 독립적으로 하는데 50개 주에서 예비선거를 모두 끝내려면 약 6개월이 걸립니다. 그때 예비선거에 입후보자들의 서열이 나타납니다. 인기 있는 사람부터 인기 없는 자들까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각 주의 예비선거에서 나온 결과를 집계하고 재확인하는 곳이 전당대회입니다. 결국 전당대회에서는 당을 대표해서 입후보할 대표 입후보자를 선출하는데 그것이 대선의 제2단계가 됩니다. 수학적으로 하면 전국의 예비선거에서 나온 결과를 집계하고 거기서 높은 수를 받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겠지만 당대표 선출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당의 중진, 당원으로서 정부 요직에 있는 인사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등의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당대회란 결국 이러한 요인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의 결과와 당 요직자들의 의견을 결속하는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대회에서 당의 대표 입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는데 주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예비선거에 나타난 대로의 결과를 의무적으로 선거하고 당의 요직자 자격으로 참석하는 대의원은 자기 마음대로
누구에게, 물론 지정되어 있는 후보자 중에 하나지만 찬성 투표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에서 선출되어 참석하는 대의원들을 서약 대의원, 즉 pledged delegate라고 하고, 당 요직자들은 누구를 선택해도 관계없으니 비서약 대의원, unpledged delegate라고 합니다. 서약 대의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에서 전당대회 참석 대의원 수를 당 본부로부터 10명을 배정받았는데 그 대의원은 모두 대회에 가면 지정받은 입 후보자에게 투표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 주의 예비선거 결과가 A는 50%를 득표했고 B는 30%, C는 20%를 득표했다면 대의원 10명은 전당대회에 가서 5명은 50%를 득표한 A에 찬성표를 던지고 3명은 B에, 2명은 C에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은 서약 대의원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 주에 비서약 대의원이 4명 배정되어 있다면 그들은 A, B, C 중 누구에게나 찬성표를 던지게 됩니다. 혹시 4명 모두 C의 마음이 가서 그쪽에 찬성표를 던지면 이 주는 C의 합표가 6표이므로 C를 지지하는 주가 되게 됩니다. 양당의 전당대회에서 입 후보가 각 1명으로 줄면 다음은 본선 투표에 들어갑니다. 즉 제3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민투표, 즉 popular vote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데 투표 결과가 나오면 각 주에서는 자기 주에서 민주당이 이겼는지 또는 공화당이 이겼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겼다면 그 주는 민주당의 주가 되고 그 주가 갖고 있는 민주당 선거인단, 즉 Electoral College 전원이 민주당의 찬성표를 던집니다. 공화당 선거인단은 모두 투표를 안 하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선거인단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선발해서 유권자 투표 결과를 기다린 것입니다. 각 주가 갖고 있는 선거인단 인원수는 다 다릅니다. 개개의 주의 선거인단 수는 그 주의 상원과 하원의원의 수를 합친 것입니다. 50개 주의 상원의원 2명씩 100명에 각 주 하원의원 435명, 그리고 워싱턴 DC 대표 3명을 포함해서 총 합계가 538명입니다. 결국 538명의 반인 269명에다가 1명을 더한 270명 이상의 득표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총선거인단의 수는 55명인데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각각 55명씩을 사전에 선발해서 대기케 하다가 결과가 나오면 한쪽 선거인단만 살아남고 반대 정당의 선거인단은 해산합니다. 국민투표가 개표되면 즉시 선거인단 표도 산출되므로 대통령 선거 결과는 확연해지지만 선거인단 투표는 격식이 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에 오는 월요일에 각 주의 수도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투표합니다. 그것은 국민투표를 반영한 것입니다. 선거인단 투표의 결과를 공식화해서 밀봉해 연방 상원 의장에게 보내면 다음해 1월 6일에 상하원 공동회의에서 그 봉투를 개봉해 읽음으로써 공식적으로 당선이 공인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해 1월 20일 정오에 대통령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함으로써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